꾀꼬리 부부의 육아일기. 꾀꼬리와 함께한 60일. 정다운 부부를 상징하는 꾀꼬리. 꾀꼬리의 둥지 너머 새로운 생명 탄생을 알리는 울음소리가 넘쳐날 때 숲은 더욱 풍요로워질 것이다. 새들은 자연이 정해준 시간에 맞추어 깨어나고 성장을 거듭한다. 부산 기장군 정관읍 근처에 둥지를 틀었다. 꾀꼬리도 어느덧 새끼들이 부쩍 자라났다. 둥지를 떠날 때가 된 것이다. 꾀꼬리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청명한 목소리이다. 실제로 꾀꼬리가 내는 소리는 참으로 맑다. 하지만 가끔 괴성에 가까운 소리를 낼 때가 있어 어리둥절하기도 하며 마치 다른 새가 내는 소리로 착각하는 일도 벌어진다. 그만큼 꾀꼬리가 내는 소리가 무척 다양하다. 꾀꼬리의 소리 굴림은 무려 32가지나 된다고 한다. 꾀꼬리는 해마다 5월이면 어김없이 우리나라를 찾아와 초여름에 걸쳐 번식하고 가을이 되면 떠나는 여름 철새이다. 몸은 노란색인데 검은 눈선이 뒷머리까지 둘러있는 것이 특징이고 몸 길이가 25cm에 이르러 숲새로는 제법 큰 편이다. 꾀꼬리의 머리를 보면 마치 띠를 두른 모양이다. 날개와 꼬리는 검지만 가장자리는 노란색이며 부리는 붉은색을 띈다. 암컷은 수컷과 다르게 온몸에 초록빛이 돈다. 색이 화려해서 참 예쁜 새다. 꾀꼬리 둥지 만들기. 꾀꼬리 부부는 10년쯤 된 25m 높이의 참나무 가는 가지에 둥지를 틀 모양이다. 언뜻 보기에도 아주 은밀한 곳이다. 신랑의 끝에 어느덧 둥지의 틀이 완성되면서 비닐과 마른 불거미줄 등을 엮어 밥그릇 모양으로 둥지 틀을 만든다. 그리고 가는 나무 뿌리나 식물 줄기로 둥지 안쪽을 촘촘히 엮는다. 둥지의 기초를 쌓는 과정이다. 둥지의 표면에 비닐과 나무 뿌리를 덮는다. 자연에서 얻은 천연 접착제는 거미줄이다. 거미줄은 끈기가 있을 뿐 아니라 초가를 엮을 때 사용되는 새끼줄처럼 비닐과 나무 줄기를 둥지와 단단히 밀착시켜준다. 그런 다음 앞가슴으로 둥지 모양을 둥글게 만들고 둥지의 크기를 수시로 점검한다. 둥지가 자신의 몸에 맞아야 하기 때문이다. 암수는 협업과 분업을 통해 보금자리를 완성해 나간다. 알을 낳고 부분이 감싸주기 위해서는 외부 건축뿐만 아니라 둥지 안 꾸미기도 매우 중요하다. 둥지 안은 알을 낳기 위해서 밥그릇 모양의 구조를 만드는데 그 다음에는 마른 풀과 나무 뿌리 등을 밥그릇 구조물 위에 얹어 폭신하게 만든다. 마지막으로 솜이나 깃털을 위에 덮어 포근함을 더한다. 이렇게 둥지를 만드는 동안 하루 2번의 짝짓기는 하는데 아침과 저녁 무렵에 계속 이루어진 후 알을 낳게 된다. 설계도도 없이 지은 둥지지만 한 점의 예술품을 방불케 한다. 둥지 짓기는 5월 6일부터 시작해 16일까지 약 10일 정도 걸렸다.
꾀꼬리의 포란. 5월 16일 둥지가 완성되면서 알을 낳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하루에 알 1에서 1.5개씩 3에서 5일 만에 5개 알을 낳았다. 암수가 호란을 합니다. 두 마리가 서로 교대를 하면서 호란을 하면서 교대한다. 한참을 둥지에서 꼼짝도 않더니 몸을 털고 잠시 외출을 합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까? 후루룩 둥지로 날아온 어미새. 한동안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둥지 안으로 들어갑니다. 부디 품고 있는 알들이 안전하게 부화해 꼬물꼬물 이쁜 모습으로 빨리 커나가길 바라봅니다. 20일가량 포라 누 알에서 새끼가 깨어나옵니다. 꾀꼬리의 포란과 육추기간은 6, 7월의 장마 기간과 맞물립니다. (6월 10일) 꾀꼬리 새끼가 태어나는 날. 꾀꼬리 어미가 알을 품은 지 약 18일 만에 알이 부화했다. 5마리 새끼가 아직 눈도 뜨지 못한 채 본능에 따라 먹이를 달라고 큰 입을 벌려 어미에게 보챈다. 먹이를 물고 온 어미는 새끼들의 안전을 위해 둥지 위에서 천적의 눈을 피해 순식간에 날아들어 새끼에게 먹이고 잠깐 품어주고는 사라진다. 수컷은 둥지에 먹이를 약 5분 간격으로 애벌레를 물고 올 때가 많고 아무리 길어도 10분을 넘기지 않는다. 꾀꼬리는 숲의 요정이자 애벌레 사냥꾼이다. 꾀꼬리 새끼는 태어나자마자 털이 나기 시작하는데 새들의 경우 깃털이 몸 전체를 담고 있기는 하지만 피부 모든 부위에서 고르게 털이 나는 것이 아니다. 특별히 털이 집중되어 나는 부위가 있는데 날개 앞부분, 옆구리, 다리 등 부분에 분포되어 있으며 등 부분의 경우 척추를 따라서 가늘게 세로로 분포되어 있다. 다양한 크기의 새끼들, 보통 부화한 순서대로 그 크기가 달라진다. 먼저 부화해서 먹이를 많이 먹으면 그 크기가 크다. 3주 정도 지나면 꾀꼬리의 모습을 갖추게 된다. (6월 25일) 알에서 깨어난 지 15일째. 꾀꼬리 어미가 애벌레를 물고 왔다. 새끼들은 둥지가 비좁을 정도로 성장이 빠르다. 그만큼 어미의 먹이 배달은 부지런해질 수밖에 없다. 둥지는 참나무 가지가 바람 부는 대로 흔들거리면서 둥지 속에 있는 새끼들도 흔들거린다. 둥지 속에는 새끼 5마리가 무럭무럭 자라고 있다. 어미를 기다리는 간절함. 새끼가 둥지 밖에서 어미를 맞이한다. 새끼들에게 배고픈 만큼 간절한 것은 아직 없었으니까. 자연의 시련도 사냥꾼 어미의 모정을 이기지 못한다. (6월 30일) 날에서 깨어난 지 20일째. 이제 제법 꾀꼬리의 모습이 갖춰진 듯하다. 하지만 아직 날개 부분이나 꼬리 부분에 깃털이 나지 않았다. 어미는 5마리의 어린 새를 위해 부지런히 먹이를 나르고 있다. 어린 새가 쥐죽은 듯 둥지에 엎드려 있다가도 어미 새들이 둥지에 접근하면
서로 고개를 최대한 높이 쳐들고 입을 쫙 벌린다. 조금이라도 고개를 더 쳐들면 쳐들수록, 입을 더 벌리면 벌릴수록 그만큼 먹이를 받아먹을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경쟁은 바로 둥지에서부터 시작이다. 하지만 어미 새들은 가능한 골고루 먹이를 나눠주려 애쓴다. 가장 높이 고개를 든 어린 새에게 먼저 먹이를 전하지만 먹이를 넘기는 것이 신통찮다 싶으면 조금 전 먹이를 받아먹은 것으로 간주하고 바로 빼서 다른 어린 새에게 주는 식으로 조절한다. 먹이는 싱싱한 애벌레가 줄을 이루며 가끔 꽈일로 뽕나무 열매인 오디를 간식으로 가져와서 먹기도 한다. 또 이곳 계곡 참나무 그늘에는 더위를 피해 잠시 쉬어가는 등산객들이 많아 꾀꼬리 어미는 새끼들이 다칠까봐 미리 겁먹고 캐액 캐액 하고 경계음을 낸다. 7월 2일 아래서 깨어난 지 22일째. 이소하는 날이다. 헌신적인 어미의 희생으로 새끼는 무럭무럭 자라 둥지가 비좁아질 즈음 새끼들은 둥지를 떠날 준비를 한다. 새끼가 다 자라자 어미는 본격적으로 이소작전에 들어간다. 잡아온 먹이를 새끼에게 주지 않고 애를 타게 한다. 어미가 둥지 밖에서 먹이를 물고 둥지로 들어가지 않자 배가 고픈 새끼들은 더는 참지 못하고 둥지를 박차고 가는 가지 위로 올라온다. 새끼들이 이어서 둘째, 셋째, 넷째 막내까지 나뭇가지에 나란히 앉아 있다가 조금씩 나뭇가지를 타고 이동해 이소한다. 이소할 때에 보면 어미보다 크기가 조금 작다. 더욱 두드러지는 점으로 꼬리 깃털이 어미보다 짧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동안 안전한 둥지에서 어미가 잡아온 먹이로 자란 녀석들은 자연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녀석들은 비록 둥지를 떠났지만 한동안 어미의 영역에 머물며 지내게 된다. 이소한 지 얼마가는 스스로 먹이를 찾지 못해 어미가 먹이를 물어다 준다. 한동안 어미의 영역에서 머물다가 독립하게 된다. 어미는 혹시나 천적의 습격을 대비해 새끼들을 숲속 근밀한 곳에 분산 배치해 놓고 먹이를 물어다 준다. 이렇게 분산함으로써 희생을 막아보겠다는 어미의 생존 전략이다. 이렇듯 자연에서 살아가는 꾀꼬리 어미의 헌신적인 희생으로 생태계가 유지되는 것이다. 어미가 새끼 배설물을 먹는다. 꾀꼬리 어미는 새끼들의 나르는 먹이는 대부분 애벌레나 뽕나무 열매인 오디이다. 꾀꼬리 새끼들이 먹으면 나올 수밖에 없는 배설물. 성체 새들의 배설물은 거의 액체 수준이지만 어린 새의 배설물은 대부분 얇은 막으로 둘러싸여 있다. 부리로 물어 처리하기 위한 생리학적 배려다. 어미 새들은 먹이를 준 뒤 잠시 기다리다. 먹이를 먹으면 먹이가 장을 자극하여 바로 배설을 유도하기 때문에 잠시 기다리는 것이다. 먹이를 받아먹은 어린 새는 엉덩이를 살짝 둥지 밖으로 돌려 배설을 하면 어미 새들의 배설물 처리 수고를 덜어주고 도와준다. 일반적으로 어미 새들은 어린 새들의 배설물을 가능한 멀리 가져다 버린다.
둥지에서 어린 새의 냄새를 줄이는 것이 천적으로부터 둥지의 어린 새를 지키는 길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다른 새들과 달리 꾀꼬리는 10중 9의 배설물을 어미새 스스로 먹어버린다. 부화한 지 며칠 되지 않은 아주 어린 새들의 배설물은 어미새들이 먹어서 처리하는 경우는 많다. 아직 소화 능력이 뛰어나지 않아 먹이에 담긴 영양분이 제대로 흡수되지 않은 채로 배설되기 때문에 아직 영양의 가치가 충분한 것이 이유다. 그러나 어린 새들이 적당히 크면 영양의 가치가 없어진 배설물을 부리로 물어서 멀리 버리게 되는데, 꾀꼬리 어미 새들은 어린 새들이 다 커서 둥지를 떠날 때까지도 배설물을 먹는다. 꾀꼬리 어미 새들은 어린 새들이 양분을 다 빼앗아 가고 남긴 배설물로 허기진 배를 채우며 어린 새를 키워낸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을 재밌게 봐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매번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